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독주 체제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할 뻔했습니다. 독주 체제. 이제 그러나 최근 지지율 답보에 비명계 견제 이어지면서 이제 민주당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이 대표는 실용을 앞세워서 중도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탈진영의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다. 검은 쥐든 흰 쥐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 이 등소평의 흥묘 백묘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발언도 이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미동맹 더욱 강화될 거다. 그러면서 연일 미국에 감사를 표하고 과거 맹비난하던 한미일 협력도 계속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총선 국면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된다 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자유민주진영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는 연상시킨다라는 정도로 낯이 설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정치적 분장술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우클릭 실용주의로 급세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은지 기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돌린다고 해요. 사회 현안이든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뭐 탄핵회의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표본으로 이렇게 정책을 짜는데 이제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최근에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러한 기본 사회라는 이런 복지 정책보다는 현재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키워드를 좀 뽑아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을 조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받았던 이제 지지도에서 이제 더 외연 확장을 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중도층으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클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재수생 이재명 대표의 오답 노트다.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오답 노트? 예. 이제 그 지난 대선을 한번 치러본 이제 재수생 아닙니까? 요즘 대선의 흐름을 보면 재수생이 유리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사실상 재수생으로서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 끝에 이제 대선이 됐는데 이 재수생들은 왜 유리하냐면 이제 오답 노트가 있어서 시행착오를 과거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대선 행보를 보면 지난 2021년 9월에 이낙연 대표를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대선 후보 됐으니까 좀 중도 외연 확장해야 될 거 아니냐 누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예. 나중에 그걸 알아보니까 뭐 보고서가 올라갔었나 봐요. 이제 본선 후보 되면 뭐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찾아가고 그래야 된다. 그런 보고서를 보고 본인이 노해가지고 이건 절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에 이 판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해 바뀌자마자 이승만 박정희 묘역 결국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게 궁극적으로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하자. 그런 거를 이렇게 지난 대선의 교훈으로 오답노트로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대선 경선은 마땅한 경쟁자도 없을 걸로 보이니까 집토끼를 자극할 사람도 없고 마음 놓고 처음부터 이제 중도 확장 행보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근데 이제 지나친 우클릭에 대해서 강성 진보층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수생이 유리하긴 한데 재수에도 실패한 사람이 있었죠. 이해창 총재 있었잖아요. 실패하면 끝입니다, 사실. 재수까지 실패하면 세 번까지 기회를 주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보면 어떤 기류가 있냐면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정치인이 좋아서 그 정치인이 가진 철학에 대해서 적극 동의해서 그 부류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수단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우리의 가장 좋은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도 또 그걸 또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빠른 길, 효과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파열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의 이른바 친명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난번에 금투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사석에서 우려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표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해놓고 저렇게 우경화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남고 또 그 연휴 전에 했던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실용주의를 내세웠는데 이 실용주의 속에서 잘 보면 이게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과 예. 이게 차별화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화를 못 시킨다라면은 지금 현재 이른바 이 지지층들 또 그 안에 있는 친명 세력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은철 기자는 어떻게 봐요? 식당을 제일 많이 망하는 사람들이 업종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뭐 중국집 하다가 분식집 하다가 뭐 분식집 하다가 또 양식집 하다가 뭐 이렇게 중국집 하다가 실패했으면 중국집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바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를 많이 하죠. 뭐 트롯 가수 하다가 랩 가수 하면 이게 이미 돌아가면 안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분배주의자인데 갑자기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성장주의로 또 과감하게 변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분식집 하다가 뭐 진짜 짜장면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짜장면 먹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통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분식 전문인데 그래서 전문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급하니까 네. 지금 뭐 마이클 조던이 사실 농구 선수였는데 야구하니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결국엔 저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고 그 논리를 덧붙여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이분이 자기의 가치를 바꾼다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르는 것이다. 결국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를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인인데 그것을 하루 만에 저렇게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역시 급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있는 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하던 거 기본소득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왜 이걸 바꾸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철 기자는 우클릭이 잘못하면 이게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아까 우리 정도원 기자는 그래도 이제 재수생 이재명의 오답 노트라고 하면서 좀 다른 견해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근본적인 가치를 바꾸는 그런 뭐 진짜 완전히 우리가 아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그런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정도의 변신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충분히 지지층이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 변화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잘 가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저는 뭐 이미 대선 후보, 아까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미국 갈 때 대선 후보로서 미국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가 대선 본선 후보요라고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본선 후보나 마찬가지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꺼내든 이유는 중도층 경향이 가장 큰데, 근데 사실 중도층에서 반 이재명 정서의 그 기저에 깔린 건 사실 진정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진정성. 이재명 대표는 뭔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좀 거짓말을 좀 잘한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불상사로 이제 좀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 이재명 정서를 갖고 있는 게 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본인이 분배를 중시하다가 갑자기 성장으로 기조를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집토끼에게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진정성 의심받는 것은 물론 중도층에게도 좀 반 이재명 정서를 지우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